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트입니다. 하락장에 경매가 기회라는 말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경매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거나 법원 입찰에 임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도 요즘 경매 물건 많이 보고 있고요. 실제로 단독 낙찰, 그리고 시세보다 한 2, 3천 정도 저렴하게 받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많은 사례를 제 수강생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매가 여전히 레드오션이라고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찰해서 실제로 내가 낙찰받을 때는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게 낙찰받는 것 같다 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실제로 여기 지금 수원에 진행됐던 물건처럼 한 번 물건이 입찰할 때 거의 40명 가까이 입찰하는 물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경매는 우선 경쟁이 너무 세다라고 느껴질 만한 물건들을 애초에 하는 게 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경쟁이 없는 물건을 처음부터 하셔야 되고요. 시세보다 내가 싸게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지역과 물건은 저는 처음부터 쳐다보질 않습니다.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물건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매는 늘 레드오션 같다. 그냥 포기할까? 그냥 일반 매매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물론 맞습니다. 일반 매매도 정말 돈이 되는 물건들이 많고요. 다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경매까지 병행하셔야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경매로 어떻게 하면은 경쟁과 시세보다 낮게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경쟁을 피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은 낮으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져오는 방법은요.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온 물건 중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 요 두 개가 조합된 물건을 기회라고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 30초만 설명을 드리면요.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거는 어떤 것보다 앞서 있는 임차인을 뜻해요. 그 어떤 게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이제 대항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는 임차인을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요.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이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과정 이후에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보증금 모두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들은 그거 보증금을 다 배당받을 수 있을 만큼 입찰을 하던지 아니면 엄청 많이 떨어지고 나서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건에 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선순위 임차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을 거예요. 그 보증금을요, 그냥 낙찰자가 주는 게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을 대신해서 먼저 보증금을 일단 주고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제 자신의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나가죠. 근데 여전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보증금에 대한 채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내줬으니까 이거를 낙찰받은 낙찰자한테 내가 청구할 거야 라는 상황이 바로 1번 상황이에요. 네, 보증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져간 거죠. 그럼 2번, 임차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받고 이제 끝났습니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신이 대신 물어준 그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받은 거니까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선순위로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야 할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서 유찰이 계속되는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신의 보증금을 다 못 받을 거를 알고 채권의 일부만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전부를 포기하더라도 경매를 그냥 진행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5번. 선순위 임차인 또는 임차권이 있지만 실제로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물건들은요, 실제로 겉보기에는 빨간색 글씨, 즉, 인수해야 될 문제가 있는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는 물건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잘 뜯어보면 그 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신의 채권을 포기했다라는 서류를 제출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든 간에, 낙찰 가격이 얼마든 간에 인수할 게 하나도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 물건들은 겉보기와 속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낮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제가 실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빌라예요. 2022-110121 다세대 생활주택 물건이죠. 지금 보시면 감정가 2억 4,300에 나왔고 한 번,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1억 5,552만 원에 진행이 됩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요. 2021년 6월 14일 권대호님이 임차권을 설정하셨어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11월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강제경매 신청한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지금 요 권대호님의 보증금이 전액 해결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물건들은요,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법원에서 만든 서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서류를 보면요, 제가 이 서류 맨 끝에 빨간 박스로 해놓은 거 있죠. 여기 보면 읽어볼게요. 이 사건 채권자, 즉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이야기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권자 권대호의 승계인으로서, 즉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각대금에 의한 우선 변제권만 행사하고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은 포기한다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받을 우선 변제해달라는 그 순서에는 내가 여전히 있지만 못 받더라도 내가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그 말인 거거든요. 정리하면 인수해야 될 권리가 원래는 있지만 돈을 다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인수해야 될 권리를 포기하겠다. 즉 낙찰가가 얼마든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든 낙찰되는 대로 이 채권은 끝난다. 말소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제가 오른쪽에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처럼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일반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빨간색 글씨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없었을 물건보다는 경쟁이 덜 해요. 이런 물건이라고 해서 막 한두 명만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쟁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서울 물건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 물건이 지방이고 또 재매각이라든지 이런 다른 요건들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인데 확약서까지 제출되잖아요. 엄청 경쟁률이 낮아집니다. 단독 낙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번, 네이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상단 메뉴 중에요. 1번 고객지원센터 클릭하시고 2번에 공매 정보, 3번에 경매 물건 정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게시판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게시판이 나오고요. 여기서 게시판에 게시글이 하나밖에 없어요. 매주 혹은 매달 업데이트 되는 거거든요.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 목록이라는 요 게시글을 클릭하시고 안에 첨부된 엑셀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들의 내역이 쭉 나옵니다. 제가 지금 서울만 보이게 엑셀을 해놔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을 포기한 물건들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이런 물건들은요, 시세만 잘 확인하시면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낮은 경쟁으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매가 너무 경쟁이 세고 시세보다 높게 낙찰된다라고 하실 땐요, 물건 선정이 잘못됐을 확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높아요. 그런 물건만 하지 마시고요.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물건, 이렇게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이런 물건들을 접근하신다면 훨씬 빠르게 낙찰을 받으시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혹은 이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유료 강의에서 풀어드리는 내용들을 조금씩 오픈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